오늘 전국 진단하겠습니다. 천영식 문화일보 정당팀장, 정치평론가인 최창렬 용인대 교수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전국이 하수상에서 제 목소리도 지금 갈라지고 있습니다. 네. 우선 양승조 최고위원 어제 발언 있지 않습니까? 네. 본인은 어디가 그렇게 해석할 구석이 있느냐라고 하고 반대쪽에서는 언어 살인이라고 하는데 해석 자체가 엇갈리니까요. 우선 좀 다시 한번 들어보고 그리고 두 분 어떻게 들으셨는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죠. 박정희 대통령은 중앙정부부라는 무기로 공안 통치와 유신 통치를 했지만 자신이 만든 무기에 의해 자신이 암살당하는 비극적 결과를 예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박정희 대통령의 교훈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할 텐데 국정원을 무기로 신공안 통치와 신유신 통치로 박정희 대통령의 전철을 밟을 수 있다는 국민의 경고를 새겨들어야 할 것입니다. 네. 우선 최 교수님은 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어떤 의미로 들으셨습니까? 그 앞에 자신이 암살당하리라는 것을 예상하지 못했다 이런 말이 있고 그 다음에 나온 얘기가 이제 이러한 그 신공안 통치나 신유신 통치의 전철을 밟지 말아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죠. 예. 그러다 보니까 앞에 얘기가 없다면요. 이 부분은 물론 새누리당으로서는 뭐 당연히 반응할 수 있는 것이고 비판할 수 있는 건데 이 암살 얘기를 했는데 물론 박근혜 대통령이 이런 결과를 맞겠다는 얘기는 하지 않았어요. 근데 이 부분은 아무튼 간에 바로 문맥이 이어져 있기 때문에 박정희 대통령의 암살을 얘기를 하면서 뭔가 암살 연상시킨 얘기로 해석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장하나 의원 발언과는 또 다른 것 같아요. 장하나 의원 발언이 이따 말씀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그래서 양승조 의원의 이 발언은 본인이야 뭐 기본적으로 현재 박근혜 대통령의 여러 가지 이른바 야당이 비판하고 있는 이른바 불통 정치라든지 국가기관 등 대선계 의혹에 대해서 왜 철저히 규명하지 않느냐라는 맥락에서 나왔다 하더라도요. 이 암살이라는 말 자체가 나왔기 때문에 이 부분은 양승조 의원은 지금 뭐 사과를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얘기하긴 하지만 이것은 개인의 발언입니다만 물론 양승조 의원 개인의 발언이에요. 민주당 당론은 아닙니다만 개인이 조직과 연결되어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최근에도 얘기 나오는 게 개인과 조직의 문제가 많이 이게 연관성이 있는 거로 나온단 말이죠. 그럴 때 이분은 어떤 형태든 사과를 좀 고려할 필요가 있다. 당 차원에서도. 다른 것과 좀 달라. 이게 일단 국민 정서에 맞지 않고요. 그냥 개인 정치인의 헌법기관으로서의 정치 의사표현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도를 지나치면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새누리당이 여기 대해서 또 과잉반하는 면도 있어 보입니다. 이분 그러나 첫째 고리는 민주당이나 양승조 의원이 좀 풀어줘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대단히 부적절한 말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사과할 필요가 없다고 했는데 어제 처음에 그 해명성 성명을 낸 걸 보니까 그런 끔찍한 상상은 자신은 해본 적이 없다라고 하면서 상당히 좀 해명하려는 그런 뉘앙스가 저는 느껴졌거든요. 천 팀장님은 이것이 그냥 그 맥락이 어쩌다 나온 실언인 것 같습니까? 아니면 어떤 의도를 가지고서 그 말을 암살이라는 그 말을 쓴 거 어떻게 해석하셨습니까? 뭐 단순한 실언이라고 볼 수는 없겠죠. 왜냐하면 준비된 아마 자료를 제가 보니까 읽은 것 같은데 그래서 뭐 의도된 이제 발언이라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도대체 이제 이 양승조 최고위원이 왜 이런 발언을 했느냐? 그러니까 그게 이제 궁금한데 물론 개인적으로 봤을 때 이제 지금 민주당 의원들이 지금 개인적으로 돌출 발언들을 지난번부터 계속 이제 해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개인적인 차원의 이제 문제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지금 최근에 나타나는 거는 뭐 개인적인 차원도 있고 거기에 플러스 알파로 해서 약간의 이제 약간의 조직적인 그런 거가 이제 저는 결합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전반적으로 이제 민주당이 어떻게 보면 이제 이 전국에서 좀 지지부진하잖아요. 뭐 전국을 리드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또 안철수 신당이 나타나고 하면서 지금 새우등 신세 비슷하게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런 거를 이제 타개하려는 시도를 지금 당 차원에서 지금 제대로 뭘 하는 게 뭐 제대로 없고 또 먹혀드는 게 별로 없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개인적으로 약간 이제 뭐 막말성 내지 과격한 발언들을 함으로써 당 차원의 어떻게 보면 선명성 경쟁을 안철수 신당과 민주당이 정통 야당으로서 선명하다는 걸 과시하려는 그런 측면을 당 차원에서 하면 좀 부담이 가니까 이제 좀 개인의 이름으로 내지 개인의 자격으로 그런 거를 암묵적으로 용인을 하면서 약간 좀 부추기는 거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의원들이 자꾸 이게 뭐 한 의원이 해서 뭐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뭐 다음 의원 또 나타나고 또 제3의 의원들이 또 그걸 서포트를 하고 하는 형태가 단순하게 개인적인 차원이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운 것 아니냐.
뭐 그런 느낌이 좀 그 들었습니다. 양승조 최고위원은 현장에서 많이 취재를 해보셨을 테니까 원래 어떤 사람인가요? 그분은 이제 스타일이 유한 분이죠. 원래 이제 손학규 계보로 이제 알려져 있고, 저도 대화를 이렇게 개인적으로 해보면 상당히 부드러운, 뭐 충청도 특유의 또 부드러운 데 있겠습니다만은 부드러운 사람이에요. 부드럽고 그렇게 과격한 스타일의 분은 아닙니다. 네. 그런데 한 번씩 저도 이제 깜짝깜짝 놀라는 게 예. 최고위원회 이제 발언을 할 때 보면 한 번씩 약간 좀 과격한 발언을 지금 기억은 나지는 않습니다만 그 전에도 한 번씩 이렇게 그런 무리를 불러일으킬 정도는 아니지만 네. 상당히 저분이 저런 정도의 생각을 갖고 있었나 할 정도로 한 번씩 이렇게 좀 강한 발언을 이렇게 한 적은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번에 그런 거에 뭐 이제 절정판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래서 개인적으로 이제 스타일하고 맞지 않게 왜 저럴까 뭐 그런 게 약간 좀 저는 좀 의아하게 봤어요. 의아하게 봤지만 네. 이게 모든 정치인이라는 게 발언이라는 게 다 정치적인 의도를 깔고 있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분이 뭐 그냥 아무 뭐 의도 없이 하지는 않았을 거고 네. 그런 게 전반적으로 저는 뭐 당이든 아니면 손학규 계보를 뭐 대표해서 발언을 했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겠지만 어떤 뭐 당이든 아니면 자신이 처하고 있는 그룹이든 아니면 개인이든 어떤 차원에서는 약간 이제 이 국면에서 뭔가 부각되고 싶어하는 그런 의도가 이렇게 깔린 예. 그런 발언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청와대가 강경하게 어제 반응을 했고 오늘 새누리당은 제명 결의안을 제출하겠다는 것인데 그 대응에 대해서는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저는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예. 왜 그러냐면요. 이석규 의원도 제명 못하잖아요, 지금. 그 제명은 3분의 2가 동의를 해야 되는데, 예. 일단 가능하지 않아요, 일단. 네. 가능하지 않은 걸 제명을 다시 제기함으로써, 예. 지금 현재 국정원개혁특위가 가동되다 멈췄습니다, 일단. 예. 이건 다시 가동이 되겠죠. 그리고 여야 사자회동을 어렵사리 이제 예산안도 이제 처리하고 합의를 하고 이런 상태에서 나왔단 말이죠. 네. 그 장하나 의원의 발언에 연이어 나온 얘기예요, 이 양승조 의원의 발언이. 네. 그러다 보니까 정국이 아마 당연히 냉각될 수밖에 없는데 예. 새누리당이 지금 출당 얘기하고 있고 제명 얘기하고 있고 윤리위제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 하나도 쉽지가 않은 것들이에요. 그렇다 교수님 보니까 잠깐만 그러면 제명 결의안이 어떤 요건으로 통과되는지 그 비디오 파일을 네. 좀 보여주시면 보시면서 교수님 네, 계속 그러시죠. 예, 예. 설명해 주십시오. 예. 계속 말씀해 주십시오. 예. 그래서 기본적으로 제명이 3분의 2의 그 제적 3분의 2가 찬성을 해야 되는 건데 현재 새누리당이 153석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럼 나머지를 채우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얘기고 또 하나는요. 국회 제명하면 우선 떠오르는 게 1979년도가 떠오릅니다. 그 김영삼 의원 제명했던 게 떠오르죠. 예. 그거 외에는 제가 잘 떠오르는 게 없는데 의원 제명이. 그래서 의원 제명이라는 건요. 우리가 최근에 여러 가지 정치적 사안들 보면은 어떠한 사안을 가지고 지나치게 과잉적으로 대응하는 측면이 없지 않아 있어요. 저는 다시 강조합니다만 예. 양승조 의원의 발언은 대단히 부적절했다. 물론 저는 그건 의도된 발언이냐 아니냐는 좀 생각이 다르긴 합니다만 논점은 그건 아니니까.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의원의 제명은 다른 얘기란 말이죠. 헌법기관의 제명이기 때문에 예. 자신의 정치적 의사인데 대단히 과도한 그 정치적으로 상당한 파국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러한 발언이었기에 당이 성명을 내고 비판하고 이렇게 가는 게 맞는 것이지. 이것을 제명을 새누리당은 안 될 구한다. 걸 알면서 왜 저 제명 이쪽에 결의안 압박용이라고 생각하면 왜 새누리당이 모르겠어요. 알겠죠. 3분의 2의 찬성 못 얻는 거 당연히 알죠. 그럼으로써 상당히 이제 여론을 환기시키는 거겠죠. 전 정당으로서 그것도 가능하다고 보는데 예. 역시 지금 국정원개혁특위에 어렵사리 합의했고 예산안 문제, 민생 이런 것들을 여야가 다 강조하는 거 아니겠어요? 예. 그렇다면 이 부분은 한 며칠 가겠죠. 2, 3일 간 다음에 냉각기를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암살 얘기를 한 것이 연상돼서 지금 이렇기 때문에 저도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건 예. 사과가 됐건 유감 표명이 됐건 그게 당 차원이 됐건 개인 차원이 됐건 해야 된다. 라는 게 저의 개인적인 생각인데 네. 그렇다고 해서 이걸 제명으로 갖고 간다든지 다시 국정개혁특위를 무기한 연기시킨다 이런 것들은요. 여당이 야당을 비판에 맞아놨던 이거 있지 않습니까? 왜 연계시키느냐. 이것도 연계시킬 필요 없는 겁니다. 예. 정치라는 게 물론 어느 정도 연계된 사안 속에서 진행되는 거긴 합니다만 지난번에 비판했던 게 그거였잖아요. 예산과 특검을 연계시킨 민주당의 행태를 비판했던 겁니다. 마찬가지죠. 이거 국정개혁특위와 이거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국정개혁특위 어렵사리 합의했고 뭔가 국정원 자치개혁을 내겠다라는 거 아니겠어요? 그럼 예. 이걸 다시 연계시킨다? 이런 것들은 하나의 사안을 지나치게 다른 것과 과잉 대응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이건 좀 다른 얘기긴 합니다만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비판보다도 박근혜 대통령의 부친인 박정희 전 대통령에 대한 것에 더 민감한 것 같아요, 새누리당이. 그런 것들은 보기에 따라서는 대단히 썩 적절치 않아 보인다. 이 부분은 예. 강하게 비판하고 그 국민이 판단한 문제고 국민 정서하고도 맞지 않잖아요, 양승조 의원의 발언이. 그렇다면 이 새누리당이나 권력 핵심이 이 부분을 지나치게 과민 반응한 것도 썩 당당해 보이지 않는다라는 예. 생각이 들어요. 자, 그러면 오늘 양승조 최고위원의 발언이 또 있었는데요. 그 발언 듣고 계속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사과할 필요가 없다, 유감 표명을 할 이유가 없다라고 기자들이 만나서 긴급 최고위원회에 끝나고 자 들어보시죠. 어제 저 양승조 최고위원회에서 발언에 대한 청와대와 새누리당의 발언과 대응은 왜곡, 침소봉대의 극치였습니다. 양심을 걸고 말씀드리지만 흉탄에 돌아가신 아버지 전처를 발굴하는 말도 한 적이 없지만 그러한 끔찍한 생각을 상상조차 한 일이 없다는 점을 분명하게 하고자 합니다. 국민을, 국회는 더 이상 협박하고 겁박하지 마십시오. 거듭 말씀드리지만 총체적 난국을 해결할 유일한 사람은 최종 책임자인 박근혜 대통령뿐입니다. 네. 아까 천영식 기자, 천 팀장님이 말씀하신 그 분석, 해석을 준용을 하면 앞으로도 이런 발언이 지금까지 이제 꾸준히 나왔고 앞으로도 또 나올 가능성이 배제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저는 있다고 봅니다. 지금 양승조 의원도 이제 방금 보셨듯이 사실은 이제 사과할 생각이 전혀 없다. 예. 자기 발언을 왜곡했다. 뭐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보면 사실 왜곡한 건 아니거든. 분명히 박정희 전 대통령에 대한 암살 이야기를 했고 그것처럼 이제 똑같은 전철을 밟을 수 있다는 어떤 경고가 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그 말을 다 들으면 그런 연상을 할 수 있도록 한 그런 발언인데도 불구하고 예. 전혀 그런 거를 상상조차 하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은 사실 좀 이게 좀 이 변명이 저는 적절치 못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또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런 변명을 하는 거 보면 결국은 이제 이런 분위기를 계속 이제 밀어붙이겠다. 이제 이런 의도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저게 이제 개인적인 차원의 문제겠느냐. 저는 꼭 그렇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꼭 그런 차원이라면 아마 압박 때문에 예. 개인이 저렇게 못 유지가 될 겁니다. 예. 근데 전반적으로 지금 민주당의 스탠스가 저는 좀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민주당이 은근히 이런 분위기를 좀 즐기고 있거든요. 당 차원에서는 대선 불복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대선 불복을 떠들어도 아우 당 차원에서 사과 뭐 할 이유가 없다. 이제 모르겠다는 식으로 나오고 지금 이런 발언도 분명히 이제 약간 좀 과한 발언도 불구하고 당 차원에서는 어떤 우리 뭐 아니다라는 식으로 이제 일정 정도 이제 거리를 두는 형태로 하면서 사실은 이제 방조하는 그런 게 이제 나오는데 그게 저는 이제 민주당이 일정 부분 왜냐하면 강경파들이 전번에 특검과 특위 이제 이야기가 있었을 때 특검을 주장하는 강경파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예. 특위라는 거는 특위를 통해서 타협 정치를 하겠다는 쪽이고, 그다음에 특검이라는 거는 타협 정치보다는 좀 더 강한 선명성을 위주로 해서 여당에 대해서 좀 세게 싸우자는 그런 이제 강경파들 입장인데 이 싸움이 지금 민주당 내부에 지금 계속되고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일부 지금 이런 흐름은 뭐냐면 특위 국면을 없애버리고 특검 국면으로 다시 돌아가자. 지금 이제 붙어야 될 때지 지금 뭐 이렇게 타협하고 할 때가 아니다. 라는 그런 민주당 강경파의 어떤 요구를 일정 부분 이제 수용하는 형태로 저는 이렇게 하고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예. 그러니까 민주당 지도부가 어정쩡한 양다리 이제 걸치기로 지금 가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예. 민주당 지도부가 저는 좀 문제가 있다고 보죠. 예. 이건 끊을 거는 확실하게 끊어줘야 되는데.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최창렬 교수님 코멘트 듣고 오늘 토론을 마쳐야 될 것 저는 같습니다. 민주당이 뭐 의도된 발언을 방조한다 이런 말은 뭐 썩 동의하기가 좀 어렵고요. 예. 그건 어쨌든 간에 민주당이 최근에 장하나와 양승조 두 의원의 발언에 대해서 전 장하나 의원 발언에 대해서는 사과할 필요 별로 없을 것 같아요. 그건 개인 정치인의 의사 표현입니다. 예. 근데 지금 이 양승조 의원의 발언은 지금 우리 천 팀장 말씀하신 것처럼 암살 연상시키는 듯한 발언을 한 게 분명해요. 그래서 이 부분은 다시 강조합니다만 민주당이 이 부분에서 분명히 얘기할 필요가 있어요. 당 차원에서요. 당 차원에서 얘기할 필요 있다고 생각하고요. 양승조 의원 개인이 사과하면 뭐 당 차원까지 얘기할 필요가 없겠으나 지금 보니까 사과할 의도가 없다고 방금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어쨌든 조직적인 차원이든지 개인적 차원이 얘기를 해야지 네. 이걸 풀 수 있는 명분을 또 주는 겁니다. 지금 이거는 민주당이 새누리당을 비판해 왔지만 이 부분도 민주당이 비판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만은 어쨌든 다시 강조합니다만 특정인의 암살을 거론했다는 것은 썩 바람직하지 않아요. 이 부분은 어찌됐든 간에 정책 의사표현을 하더라도 예. 단순히 장하나 의원이 박 대통령 퇴진을 얘기하는 건 전 또 다른 문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예. 조직적이고 당 차원에서의 사과가 필요하다. 또는 유한표현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아직 다음 순서가 준비 안 돼서요. 예. 한 가지만 질문 예. 더 드려야 되겠습니다. 청년 비례대표들 이 함량 미달 아니냐, 뭐 휴스캔이 뭐니 해서 이제 뽑았는데 계속 청년 비례대표들에서 이런저런
그 설화들이 나오고 있단 말입니다. 자, 이 문제는 좀 앞으로 뭐 어떻게 개선을 해야 될지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다고 해서 비례대표 제도를 뭐 지금 이번에 장하나 의원이 비례대표이기 때문에 예. 그런 말이 나올 수가 있겠죠. 예. 그러나 그전에 김광진 의원도 있었고요. 김광진 의원도 그런 얘기 있었고. 비디오 파일이 좀 보여주시고요. 예. 예, 말씀하십시오. 그래서 그 비례대표라는 게 원래 1인 2표제 할 때 비례대표 말이 처음 나왔어요. 그 전에 사실 전국구 의원이었거든요. 사실 네. 엄밀하게 해서는 비례대표는 그 이후에 나온 얘기거든요. 예, 예. 1인 2표에 의한 투표인데 비례대표란 제도가 지금 뭐 사실 여기 어떤 특정한 직문단체를 대표하는 게 우리 비례대표였거든요. 지금 근데 그렇게 네. 운영되고 있지 않은 게 사실이에요. 예. 그래서 이런 비례대표 제도는 원래 그 법의 취지에 맞게 다시 제도 개선을 모색할 뿐이 있으나 예. 최근에 그 몇몇 의원들의 얘기 때문에 비례대표를 좀 다른 쪽으로 생각하자는 건 좀 발상 자체가 좀 다르다는 그럴 생각이 필요까지는 없겠다. 없다라는 생각이 현 들어요. 팀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현장에서. 저는 이제 이 청년 비례대표는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전번에 이제 도입할 때도 상당히 여러 문제 제기가 있었는데 지금 25세에서 35세로 이제 끊었는데 예. 왜 35세냐? 당 차원에서 청년이라는 거는 청년위원회 구성이 45세까지인데 35세까지만 끊은 뭐 근거와 이유가 뭐 있느냐? 39세는 왜 안 되느냐? 그때도 논란이 많았거든요. 그랬었죠. 예. 그리고 지금 이제 장하나 의원 같은 경우도 도의원에 출마해서 떨어진 사람인데 이렇게 청년 비례대표 국회의원이 됐거든요. 제가 이제 미국에서 특파원을 3년을 했습니다만 미국은 철저하게 젊은 사람들은 예를 들면 이제 보좌관을 하거나 예. 다른 형태로 주의회에서 그러니까 기초의회나 이런 데서 이제 훈련을 받고 연방의회로 진출하거나 하는 그런 식의 이제 체계적인 훈련 과정이 있는데 우리나라는 지금 그런 훈련 과정을 무시하고 청년이라는 이름으로 도의원에서 떨어진 사람을 갑자기 국회의원으로 시키고 저는 약간의 이제 이게 청년에 대한 이제 포퓰리즘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당시에 민주당이 그렇죠 젊은 층에 이제 겨냥하기 위해서 예. 약간의 포퓰리즘적으로 이 제도를 도입했는데 이게 과연 정치 발전에 무슨 도움을 주느냐라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좀 예. 약간 참 재고해볼 필요가 이런 있는 것 부분이 같아요. 있어요. 잠깐만요. 네. 여야가 국정원 특위, 외교 특위 정상화하기로 네, 합의를 그렇게 했답니다. 해야죠. 예, 아까 그거 분리해야 된다고 네. 말씀하셨는데 합의가 됐습니다. 그리고 더 얘기 듣고 싶은데 더 얘기하면 이제 다음 순서를 알겠습니다. 못합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창렬 교수님, 현영식 팀장님 고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